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23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료보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의료보험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각 직장에 계셨죠. 이제 직장에 이제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에 가입해서 그 직장 의료보험 조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의료보험이었었는데 이제 2000년도 7월 달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는 곳과 통합돼요. 통합돼요. 직장 의료보험 조합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한 곳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완전 통합돼서 그곳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범돼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의료보험 하시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우선은 이야기하고 우선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4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은요. 전 국민 대상입니다. 전 국민 대상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 국민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보험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렇죠. 강제보험이라는 얘기예요. 강제보험.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어디로 하나로 통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조합 방식에서 완전히 통합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완전 통합되었다. 하나로 어디로 통합됐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억해 두고 세 번째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보험료 내는 거, 의료보험 내는 거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보험료 부과는 다 차등이 있어요. 그렇죠? 차등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그렇죠.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 내는 것은 다 다릅니다. 보험료 부과는 소득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세 번째 기억해 두고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보험료 내는 게 다 틀린데 거기에 받는 혜택은 다 다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 선배는 아니요. 혜택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보험료 내는 것은 다 다르지만 뭐는 그 혜택은 다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균등, 혜택은 혜택 균등이라고 적어놓는 게 낫겠죠. 혜택은 거기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하다? 균등하다. 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두고요. 자,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거 쭉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제 칠판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유형입니다. 그게 이제 3가지가 있죠. 그죠?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보건서비스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내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 자, 국민들이 있고요. 보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자에게 뭐를 냅니까, 여러분들? 보험료를 냈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프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요? 그렇죠.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이 의료기관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진료를 받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 그렇죠? 예, 진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야. 진료를 받으면 이 보험자는요, 국민으로부터 받은 이 보험료를 가지고 이쪽에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납부하죠. 이런 형태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의료기관에 어떻게 진료를 받아, 급여를 받아. 그러면 그 대가로서 우리가 낸 보험료를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하잖아. 납부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이렇게 줍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요 보험자가 있죠. 보험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고요. 한 1인이라기보다는 한 개인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이 보험자가 다수인 경우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반면에 이 보험자가 1인, 한 개일 경우엔 그걸 뭐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다수의 보험자야. 다수의 보험자라는 이야기는 정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정부 주도는 아니야. 정부 주도는. 그렇죠? 다수의 보험자가 있어요. 다수의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상당히 강제적이겠어? 자율적이겠어? 자율적이겠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독일이나 프랑스. 프랑스가 이런 사회보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알겠죠? 반면에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자가 하나예요.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죠.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알겠죠?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단일한 후보자야. 단일한 보험자. 후보자라네.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방식을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수의 보험자다 그러면 어디야? 사회보험이고요. 단일한 보험자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요런 사회보험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서 하잖아. 우리나라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국민보건서비스는요. 국가가 다 하는 거야. 무상으로. 그래서 뭐를 걷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무상 의료를 하는데 뭐를 걷어가지고 여러분들 조세를 걷어서 조세를 어떤 재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민보건 서비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상 의료 서비스, 국민보건 서비스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스웨덴 그래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국민보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보건서비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이야기할 때 수가제도라고 얘기하죠. 수가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진료비 지불 방식입니다.
진료비 지불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총액 계약제, 일괄 계약제라고도 하고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오늘 나가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예.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중에서. 자, 제일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선배하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별, 그러니까 건별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진료 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건별로. 이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행위별 수가제. 한마디로 말해서 뭐? 건별.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을 책정하는 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뭣도 여러분들 약값도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내려가서 또 거기도 이제 또 지불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별, 항목별로 이제 가격이 전부 다 책정되어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죠.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비급여 항목도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께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시겠지. 왜 안 좋아해요? 돈 많이 벌잖아. 그래서 이 선배 같이 이제 종합병원인 사람 가면은 완전 따봉이잖아. 그냥 이것저것 다, 아이고, 이거 뭐, 저기 선배님 무좀에서부터, 아이고, 무릎도 안 좋아. 아이고, 허리도 안 좋네. 아주 그냥 뭐,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항목별로 다 가격을 책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 그렇다라는 거 우선 기억해 두고. 자, 이렇게 이제 가니까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 병원 가면은 하잖아요. 많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진료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왜? 병을 다 그냥 찾아내야 되니까. 그게 다 돈이니까. 다 돈이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살펴보면, 그냥 나중에 고쳐야 될 것도, 막 들춰내가지고 빨리 고쳐야 된다면은, 어떻게, 뜨끔뜨끔 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고쳐야 돈이 되잖아. 이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고쳐야 돈이 되잖아요. 고쳐야.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전부 다 건강해가지고 예방을 이제 철저히 해가지고 막 전부 다 건강하면 우리 그 병원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방해버리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방하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예방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위에 의료 행위에 더 비중을 더 높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 우선 기초적인 상식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한번 건별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책정해.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아주 의사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다 살펴보는 거야. 꼼꼼하게. 어디 한번 배도 한번 눌러보고, 등짝도 한번 눌러보고, 어디 아픈 거 있나 없나. 그래서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책정하는 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장점은 뭡니까?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라는 얘기는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꼼꼼하게 다 살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하나가 다 병마다 다 그게 다 돈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공급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들, 병원들은 진료 행위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꼼꼼히 그냥 다 의사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은 뭐가 될 수 있냐면 공급자는 의사 선생님들은 예방보다 치료적 의료 서비스에 치중을 한다. 치료적 의료 행위에 예방보다 치료적. 왜? 예방을 다 하면 치료할 게 없잖아. 그렇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방보다 치료적 행위에 더 치중을 하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잉 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허리만 좀만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아이고 이거 도수치료 한번 받으셔야 쓰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이제 우매한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배우신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거 도수치료 받으라고 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할 말 없잖아. 그죠? 아이고 하시라면 해야지요. 이렇게 하고 그냥 받는 거지. 그죠? 몇십만 원 돈 내고서. 그래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왜? 건마다 가격이 책정돼 있어. 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병을 다 찾아내야 되겠죠.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 자, 이게 여러분들 행위별 수가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는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돼. 질병 군별 포괄수가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래서 치료 과정이 이제 비슷한 것들 있죠. 치료 과정이 이제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료 과정이 비슷한 거, 이제, 무식한 사람이 이 선배니까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 비슷비슷해. 그런 것도 하나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일종의 패키지야, 패키지. 패키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여행 가서 해외여행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만 딱 하잖아. 그거만 이렇게. 그렇게 패키지 가는 거 생각하면 돼요. 자, 패키지 가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것만 가지 단 데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없어요.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딱 그것만 해. 의사 선생님 그것만 하고 다른 거 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의사가 다양한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세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세한 진료를 받고 싶은 그런 환자분도 계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불만을 갖게 되겠죠. 불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선배처럼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겠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도권을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거 포괄수가제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에 이제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뭐가 많다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비급여 그런 항목들이 많다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그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이제 급여 대상으로 많이 포함시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비 부담이 많이 경감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정리를 해두고요. 자, 포괄수가제입니다. 일괄이 아니라 포괄입니다. 포괄. 자, 포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발병 빈도가 높은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게 포괄수가제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을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적으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어요. 부가적으로.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주된 걸로 삼고요. 부수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장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패키지대로 가야 돼. 그래서 과잉진료 오남용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가 있고요. 환자는 의료비를 부담을 감소할 수가 있죠.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더 많은 어떤 의료 진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분들께서는 제도의 수용성이 어떻게 된다?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이탈하는 경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제도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액계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계약제는 한꺼번에 이제 보험자가 있었죠. 보험자가 있었었고 또 의료 공급자, 의사 선생님들, 의사 단체가 있겠죠. 이 두 단체가 서로 퉁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일괄계약자라고 합니다. 일괄계약제. 총액계약제를 뭐라고 한다? 일괄계약제라고 해요. 일괄. 앞에 거 포괄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일괄계약제야. 일괄계약제. 그래서 보험자 측과 있죠. 의사단체가 사전에 이제 총액을 계산해. 이 정도면 되겠다. 1년 정도,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 총액을 계산해서 총액을 한꺼번에 이제 의사단체에 주는 거야. 그럼 의사단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쥐들끼리 이제 알아서들 이제 뿜빠이 해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총액계약제, 일괄계약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점? 의사들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다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환자들이 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배 아파서 막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지도 않고 딱 보지 말고 인상만 딱 보고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 소화제 먹어. 끝난단 말이야. 다리 막 절면서 막 이러는데 그냥 아까진기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왔는데 아까진기 죄송합니다. 빨간 약 이렇게 쫙 발라주고 끝나버려요. 무슨 문제? 과소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제. 자,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 간의 진료비 총액을 추계라는 것은 미리 계산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계하고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야. 알았죠? 보험자 측이 어디한테? 의사단체한테. 그러면 의사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나눠 가져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 세 가지.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비 지불 방식,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총액계산제, 총액계약제, 일괄계약제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머지 거는 그냥 봐두세요. 이거는 이해되겠죠. 진료비 상승 억제하는 효과. 이거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행위별 수가제. 두 번째 포괄이고 마지막 총액계약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요. 일부 부가적으로 포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988년도입니다. 88 올림픽. 손에 손 잡고. 자, 농어촌 지역까지 의료보험 확대. 언제까지는 여러분들 2000년까지는 의료보험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2000년 전까지는 의료보험이 확대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 7월부터 이제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완전 통합됐다라고 했지? 2000년도 7월에. 자, 그리고 2012년 7월에 뭐가? 포괄수가제 좀 전에 공부했어요. 수가제가 이제 7개 질병군 입원 환자 대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요. 2013년 8월 달에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봐두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부입니다. 앞에서 네 가지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가지. 그 중에서 이제 통합 방식 나오는데 나머지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합 방식이 아니라 2000년 전까지는 여러분들 의료보험 조합이었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는 통합 방식, 완전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인 부담금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들 총 진료비 20%를 냅니다. 총 진료비 중에서. 하지만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총 진료비 중에서 5%만 냅니다. 자,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는, 외래는 뭔지 아시죠? 외래 같은 경우는 요양기간의 종류, 질환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법제론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제론에서, 있는데, 나왔네요.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배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법제론 가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이제 섬이나 벽지 도서 같은데, 그리고 이제 농어촌 사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곳이만 돼요. 여러분들이 경감 대상자고, 또 이제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휴직자도 들어갑니다. 휴직자.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고시한자,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휴직자 60세 이인자가 아니라 65세지요. 65세 이상이니까 65세도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이니까 65세도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럼 니은 틀리고 기억, 디귿, 리을 맞지요. 기억, 디귿, 리을 맞으니까 8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 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적은 것은 뭐라고 했어? 행위별 수까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절감 효과가 가장 없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뭐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3-1-23강.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 그 국민건강보험제도 여덟 특징 4가지 있었었죠. 그거 잊지 마시고 전국민 대상인 거, 강제보험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조합 방식. 그렇죠? 직장의료보험 조합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나로 이제 출범했다라는 거, 완전 통합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라 부담 능력은 다 다르지만 혜택은 어떻다, 여러분들 다 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진료비 지불 방식. 3가지. 그렇죠?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질병 군별 포괄수가제, 그냥 포괄수가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합계약제, 총액계약제를 일괄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일괄계약제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냥 책 딱 덮지 마시고 수업 끝났다면은 한 번쯤 공부한 거 다시 읽어보고 정리하고 끝내야 돼. 알겠죠? 아주 여러분들 아주 그냥 귀에 박히도록 이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게 수업한 게, 공부한 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그게 정리가 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 파이팅!